큐브 보여주시죠. 네,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받아왔습니다. 혐의는 무엇일까? 검찰이 오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 넉 달 하고 보름 만에 유 전 부시장 건으로 일단 승부수를 띄운 셈이 됐는데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오늘의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걸 일단 예상하셨는지 여쭤보면 두 분 다 예상하셨을 거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무게를 어느 쪽에 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백성문 변호사께서는 네.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그 국정농단 사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예. 원래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죄명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예.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네. 그리고 직권남용이 이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넘어와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예. 다만 영장 청구의 유일한 변수라면 검찰에서 감찰 고의 중단이냐, 예. 자연스러운 종료이냐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영장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영장이 기각이 만약에 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쪽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부가 된다면 범죄 혐의 입증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감찰 중단이냐 종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일단은 영장 발부 여부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가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습니다만 초반에 조 전 장관 신병 처리와 관련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쏟아졌을 때 이 구속에 대한 여부를 좀 희박하게 보는 쪽들은 만약에 법원이 이 건에 대해서 기각을 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해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일단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오늘 조금 그랬어요? 놀랐는데 이 보름이면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부터 조국 사태가 시작이 돼서 연말인 지금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포털 검색어 1위가 조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장관 후보로서 임명 전 논란, 그리고 주로 일가 논란이 여러 달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유재수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떠올랐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닮은 꼴인데 정반대죠. 저는 생각컨대는 사실은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마 직무유기로 볼 것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수사가 끝난 후에 좀 묶어서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물론 건은 다릅니다만 그런데 제 예상보다는 일찍 구속영장 청구가 나왔고 최근에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사들이 격돌하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느낌은 이거 느낌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유독 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이성을 잃는 경향도 있다. 왜냐하면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이나 정경심 교수 동생 관련해서도 좀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한 번 기각된 이후에 다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모든 것은 이제 법원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장관이 뭐 검찰 출신으로서 현장 수사 경험은 없지만 형사법 전문가는 확실해요. 그러면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무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일단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유재수가 구속이 됐지만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그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할 때는 우리는 본인도 출석을 거부했고 우리가 뭐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첩보를 중심으로 감찰을 하는 정도선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혀낼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법리적 다툼이 벌어질 텐데 결국은 이제 저는 검찰의 증거 싸움이다. 그 면에서는 백성문 변호사 입장과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들어가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이 사건은 많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검찰 측 입장을 저희가 좀 살짝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유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민정수석이라 함은 감찰 중단이나 진행이나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이란 뭐냐면 분명히 감찰을 해야 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고의적으로 진행돼야 될 감찰을 중단시켰다. 네.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고요. 예. 무언가 액션을 취해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일단은 인정이 이제 검찰에서는 된다고 본 것 같고요. 제가 예. 하나 말씀드릴 건 예.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이 그 감찰 과정에서 동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본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네. 그래서 맞아요. 최근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휴대폰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자 내역들이 막 외부적으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당시 감찰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와 이제 가족 유학비와 생활비 외국에서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소명하라고 했고 소명하겠다고 하고 사라졌던 거예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나왔던 뇌물 수수 의혹에다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녀의 유학비나 생활비 같은 거 본인 통장에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가 대외적으로 줬을 수 있으니까 예. 그에 대해 소명을 거부했다면 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찰을 이어가던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해야죠. 근데 그걸 고의로 막았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직무유기가 아닌 직권 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예, 정리를 해주셨고, 자 일단은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들어온 내용 저희가 정리한 차원에서 요거 이제 다시 최영일 평론가께 넘겨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승부수를 띄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의심들 이것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건 바이 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엔 이제 검찰이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본 게 맞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여름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시점부터 벌어졌던 어찌 보면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다양한 이 다방면의 수사가 예. 일가 의혹이 크게는 이제 두 덩어리죠. 사모펀드 관련, 재테크와 관련된 것이 있고 예. 자녀 입시 비위 혐의들이 있는데 예. 정경심 교수님이 뭐 처음에는 사문서 위조 한 건, 네. 이게 좀 이 재판이 좀 삐그덕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건 추가 혐의로 지금 재판이 대대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 주말, 어제와 그제 대부분의 관측들은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정리할 것이다. 예. 그럼 불구속 기소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떠오른 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일이에요. 예. 이것은 이제 공직자로 재직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족 일가의 의혹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이 건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조 전 장관 측은 이른바 3인 회의, 뭐 제가 이거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그냥 언급을 해드리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 중단을 시켰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조 전 장관하고 사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입장이 서로 다른 지점을 두고 이거는 세 사람이 같이 회의를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네. 분들이 덜어 있어서 요거 왜 다른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조국 그 당시 전 민정수석의 입장은 그 소위 말하는 3인 회의에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그냥 결정을 했다는 취지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휘 체계가 특감 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영걸 그 특감 반장에게 가고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고 네. 마지막에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에 가는 그런 구조인데 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분명히 이건 수사 의뢰를 하거나 감찰을 지속해야 되는데 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해서 일방적으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검찰의 입장과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이고 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처음에는 본인은 의견만 냈고 최종적으로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결정했다고 했다가 예. 또 그 다음번엔 약간의 진술을 바꿔서 이게 마치 3인 회의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이미 감찰 중단 결정됐었고 예. 예. 그 이후에는 그냥 이 관련된 의견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감찰 중단은 그 전에 그러니까 사실 감찰할 만한 거리가 안 됐다는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결정적으로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나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는 검찰은 지금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 유재수가 뭘 잘못했지 다 하니까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하지만 예. 우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됐던 혐의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예. 그러니까 그걸 검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당시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걸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누구 진술의 신빙성이 부여될 것인가 예. 이제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로서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정에 의해서 추론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이 좀 반복될 수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한 것이 재량권을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위다 이런 네, 주장인 것인데 글쎄요 이런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네네.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이냐 직무유기냐 네. 해야 할 감찰을 덮었으니 네. 직무유기일 수도 있지 않는지 그 직무유기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인사처리를 권고했어요. 예. 왜 금융위에다 있죠. 금융위 소속의 금융정책국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예. 그 이후에도 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간 이후에도 계속 비위가 이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2017년도의 일이니까 국장 시절의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아까 3인 회의에서 네. 3인 회의를 딱 모여서 한 것은 아마 결정 이후였기 때문에 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예. 3인 회의는 이미 감찰 중단이 일어나고 예. 사후적인 처리를 위해서 모인 회의다. 예. 거기서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예. 사표 수리를 자신은 건의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표 수리는 아니지만 인사조치 권고가 금융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 결과 예. 사실은 이게 사직의 모양새로 유재수 씨가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지만 예. 물론 감찰이 계속됐거나 징계위에 회부됐다면 이 자진 사퇴를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인사조치를 권고한 것까지가 청와대의 감찰의 결과였기 때문에 예. 직무유기는 아닌 거죠. 다만 이것이 네네. 범죄 수준의 내용을 확인했는데도 수사로 이첩하지 않고 여기서 무마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혹이 남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증거를 법원에 제시를 해서 조만간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건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올 것 같고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에서는 예.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조치한 것이 우리는 인사조치 권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도 밝혀내고 이것을 알려준 것 아니냐. 예.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의 권한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이제 아까 백 변호사 말씀처럼 예. 수사 권고가 적절했느냐 아니면 상당히 범죄적 비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선에서 끊었느냐 예. 이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번 주에 열리게 되고 결과를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다 알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됐잖아. 그러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 건을 제대로 잘못 관리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 네. 그러면 그 건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건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이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면 지금 그 연결고리가 맞죠. 예. 당연히 유재수 전 시장 구속됐으니까 예. 그럼 비위가 엄청 났었는데 덮은 거고 예. 덮은 거라면 소위 말하는 최종 이제 그 결정권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알고도 덮었으니 예. 그 전에 사실 뭐 과거 국정농단대로 돌아가면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그때 뭐 최순실 몰랐다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손바닥이 양면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계속 조국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는 그때 그 정도의 비위 사실까지 몰랐기 때문에 사표 수리하라고 권고하는 정도로 끝을 냈다. 이건 내 재량권범이 아니다라는 거고. 예. 검찰은 아니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잖아. 그 당시에 디지털 포렌식까지 다 했잖아. 예. 진술까지 다 받았지. 거기다가 자녀 유학비나 이런 문제 진술을 하라고 저희 소명자로 내려왔더니 도망갔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덮은 거지.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지금 제가 말한 예. 비위 혐의 부분을 지금 우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기소가 된 유재수 전 부시장이 지금 검찰 단계에서 지금 수사한 그 내용 수준을 예. 어느 정도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었느냐가 예. 결국 영장 발부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제 이 내용 받아서 평론가께 질문을 드리면 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그때 그거 알았잖아. 네. 조국 전 장관은 정부적 최종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맞는데 예. 그때 그거 몰랐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알았지 검찰 당신들이 아는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제 법정에서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네 가지의 요소예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건 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증거. 예. 지금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한 정도의 예. 자 유재수 당시 비위 혐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재수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이제 있어요. 예. 그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팀을 통해서 예. 자 유재수 씨의 이러한 비위 혐의에 대해서 뭐 소명을 받아오라. 예.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받아오라. 예. 그럼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보고 아 이거 좀 수상하긴 한데 이걸 딱히 범죄라고 규명할 방법이 없네라고 판단해야 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법정에서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검찰이 제공한 증거. 예. 그다음에 이것을 보고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여기서 중단, 인사조치 권고로 예. 마무리했을 이야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국회에서도 이미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 건을 한번 폭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로 민정수석 당시에 또 오간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다. 예. 아마 이게 가족 문제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뭔가 좀 이게 대단한 건 아니어서 예. 제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시금석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내용을 조국 아마 전 민정수석이 이제 법정에서 또다시 소명을 하게 될 것이고 예. 재판장이 무엇보다 이제 판사가 결국은 증거와 검찰의 주장과 이 조국 본인의 소명을 듣고 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 저는 이게 사실은 딱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 약간 모호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예. 굳이 정무적 책임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예. 형사법 전문가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는 걸 증거를 통해서 안다면 예. 본인이 부인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아까 백성훈 변호사 말처럼 예. 소명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예. 조국 전 민정수석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 먹힌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서 저는 가능성은 오늘 현재 가늠하기는 정말 반반이다. 예. 확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정식 재판이 아직 열린 상황이 아니라 그 신병 처리, 즉 구속, 불구속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유무죄 판단 여부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이 부분도 기존에 많이 나왔던 점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원래요, 동일한 혐의로 부부가 같이 연계가 됐을 때는 그중에 좀 더 주동적인 그렇죠. 역할을 했던 주범만 구속을 하고 같은 혐의일 때만. 네, 나머지 한쪽은 구속을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연루됐다고 지금 문제가 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예. 뭐 표창장 위조 의혹이나 입시 비리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사모펀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공범으로 봤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면 조국 전 장관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건을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예. 물론 부부가 같이 구속된다는 것 관련해서 그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입장은 다소 부담이 되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같은 혐의가 발생했을 때 주범과 종범을 구분해서 주범을 남편이든 부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구속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례는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리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짧게 그래도 뭐 물론 어려운 사안입니다. 반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느끼시기에 전망하시기에 영장 발부될까요? 뭐 백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면. 이건 사실 진짜 어려운데요. 진짜 이게 뭐 사실은 예전에 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그렇죠. 이르면 이번 주, 다음 주 했는데 이게 항상 어렵습니다. 일단은 사실 영장 청구 여부는 예상하기가 참 쉬운데 예, 발부 여부는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예. 일단 검찰이 꽤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예. 그 2017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자료들 이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고 보여요. 예.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사실상 명백한 상황에서 거기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까지 있다면 예.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영임 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특이하게도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성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검찰 관계자가 들으면 얼마나 좀 언짢으시겠어요. 표현이 좀 과한데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 8명이 예. 좀 앉으시오. 이름이 뭡니까?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도 말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옆에 법조인이 계시지만 예. 많은 변호인들이 재판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이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고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기소, 자 9월 6일 청문회 당일 밤에 소환 없이 기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예. 왜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해버리지? 이거 너무 명백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재판이 지금 허물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예. 그럼 왜 검찰은 그때 그렇게 무리한 기소를 추진하였나?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범죄 혐의들이 나옵니다만 예. 또 조국 장관 일가가 오촌 조카 재판 시작됐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또 동생도 구속됐죠. 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검찰이 유독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빨리 입증하고자 하는 좀 서두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승부수라는 세 글자를 얘기했는데 예. 승부수라는 건 한번 띄워보는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게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백 변호사는 이제 그래도 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셨으니까 네.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백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요. 결정을 내셨는데 혼자 결정 안 해주셔서 어쨌든 반반이다. 아니요. 저는 약간 이제 이 불구속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무게를 예. 두겠습니다. 제가 몰아가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큐브로 만나봤고요.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